자, 한미반도체 녹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래를 오후장에 거래를 일정 범위 수반시켜 주면서 변동성을 확장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검색기에서 또 나와줬어요. 검색기에서 포착이 돼서 움직임을 주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의 흐름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일단은 검색기 기준에서 뭐 움직임 탄력을 잘 주고 있어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실적에 대한 뭐 어닝 쇼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래 이제 시장에서 전망하는 부분 대비해서 뭐 대형주 같은 경우가 10% 이상, 극대형주의 경우는 10% 이상의 전망치를 하회하거나 상향됐을 때에 그것이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로 기준 잡아요. 극대형주의 경우는. 근데 이제 뭐 한미반도체도 시가총액이 6조 5천억 이상 올라가기도 했지만 극대형주로 보기에는 그렇죠. 올해 500% 올라왔고, 결론적으로 한 20% 등락 범위 기준을 놓고 보긴 하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실적 전망치가 102억이 아니라 1020억 혹은 뭐 2천억, 3천억 이런 영업이익을 예상했다가 그것이 급격히 이제 뭐 축소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건 문제될 텐데, 제 생각인데 100억하고 29억하고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 규모의 면에 있어서 어차피 조단위 종목 기준에 뭐 예를 든다면은 적자 뭐 1억하고 흑자 1억하고 심리적인 면 이외에는 뭐 큰 차이가 없지 않나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금요일 날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긴 수급 외국인들 기간 쌍거리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시간의 한가, 그다음 월요일 날 뭐 장중에 13% 이상 급락, 그리고 종가 12%의 하락, 과도하죠. 뭐 삼성증권 쪽의 보고서 기준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해놨어요. 우리가 이제 컨센서스 항상 보는 것처럼 지금 뭐 저평가라고 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TC본도 그 세계 1위 업체는 맞아요. 그런데 또 하이닉스발 또 실적 부분도 맞고, 근데 그 부분이 뭐랄까 또 너무 프리미엄이 높다라면 높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과정 속에서의 흐름이었는데, 다만 이제 그렇게 높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메이저들이 한 8%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공매도 대차 상환 부분으로만 놓고 보기는 어려워요. 8% 정도라면. 결론적으로 한미반도체의 경우는 만약에 이제 고객사의 확대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고객사가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일단은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 파이 자체가 더 월등히 확산된다, 확대된다라는 쪽의 해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이제 확인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을 받아야 되고, 그럼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부분의 기준은 뭐 사실상 앞으로의 기대 요인 이외에는 전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심리적인 요인도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수급면의 기준에서는 대주주가 계속해서 장내 매수를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뭐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심리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 앞서 이제 그 이야기가 된 것처럼 일단은 TC본더 수주 확대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 부분들. 그래서 결론은 어찌됐든 지금 기준에서 이제 뭐 기존의 캔들 부분을 놓고 보면서 이제 설정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제 이게 다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손절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국 오늘 이제 잉태형으로 다시 이제 형성이 되면서의 흐름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형성될 거냐. 그러니까 에코프로 예제 들어드렸던 부분은 이 3월 23일 날의 기준에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시가총액 13조까지 올라가면서 플러스 9%까지 올라왔던 종목이 장중에 장 막판에 마이너스 10%까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 고점 저점 뭐 20%에 달하는 그런 변동, 시가총액 13조짜리가.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정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뭐 더 들여다볼 수 있다. 그게 50만 원이었고 82만 원까지 올라갔고, 뭐 물론 이제 추후에 150만 원대까지 갔습니다만 그건 추후의 문제고. 예, 결국은 이제 그 수급 범위가 공격적으로 물량이 튀어나오면서 8%에 달하는, 그러니까 지금 10일 날 금요일 기준에 개인들이 물량 뺏긴 거 말고요. 외국인과 기관 합산했을 때 880만 주 정도 된단 말이에요. 780만 주. 그러니까 9,700만 주니까 이제 8%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8% 가까이 뺏겼던 물량이 지금의 기준에서는 640만 주, 그러니까 대략 한 7% 정도 지분율이 형성돼 있는 건데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올 거냐 해서 프로그램은 일부 매도가 있지만 지금 뭐 프로그램 이외에 기관 쪽의 수급이 좀 일부 있지 않나. 개인 선호 창고 키움 쪽에서의 수급이 또 미래 쪽이 이제 물량을 좀 받아간 부분이 있지만은 키움 쪽에서의 수급이 일단은 매도 우위가 형성돼 있다라는 것은 뭐 부정적이진 않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만 원까지도 매수 신호를 잡아드리고 따라붙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6만 원 대비해서 미끄러져 있습니다만 뭐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하면서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일봉의 기준에 굉장히 단조롭게 이렇게 전소고용부터 해서 잘라드렸는데 일봉 10월 말일부터 해서 다시금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급 부분은 배제를 했어요. 거래량만 넣어놓고. 그러니까 오늘의 기준은 이제 잉태형인데 잉태형의 기준에서의 거래량의 의미가 있어요? 잉태형의 기준에 상승 잉태 확인형이 아니라 잉태형의 기준에 없어요. 확인형이 될 때 별 3개짜리가 될 때 이제 거래가 수반되는 흐름이 나와야 되니까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하향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오늘 기준에 흐름이 잘 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시초가가 이제 61,1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1,100원 기준을 내일 기준에서 이제 뚫어주면서 거래가 수반되면 그리고 가장 완벽한 건 여기까지 뚫어주는 거죠. 올라타주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모든 게 다 순조롭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적 이슈 때문에 출렁거렸던 부분은 오히려 이제 물량 소진시킬 물량들은 다 또 소진시키고 움직임이 굉장히 강도 있게 윗방향으로 형성되어 준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추이 추세의 범위에서 해석을 해서 충분히 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마지노선 범위들의 기준 그러니까 원래 정리가 돼야 될 구간의 위치가 정상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왔다면은 요 라인에서 몸통의 절반 훼손시켰을 때 기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저점 부분 이제 이탈되는 범위들의 수준들 그리고 요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아직 이제 되돌릴 때 기준에서는 여기가 이제 매수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제 요 위치가 61,100원 요 라인을 넘길 때부터 해서 편입의 설정 범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부분이 일단은 터져야 돼. 무조건적으로 터져야 됩니다. 최소 범위가 우리가 설정해 놓은 거래량은 사실상 500만 주예요. 500만 주는 터져줘라. 500만 주 안 터지고 뭐 무슨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만 주의 거래를 터뜨리고 움직임을 줄 때 그 기준의 긍정적인 되돌림의 흐름으로 해석을 해서 놓고 본다. 그래서 요 라인에 이렇게 상승 잉태 확인형이 뜰 수 있는 범위가 돼야 된다. 여기는 현재까지는 상승 잉태형. 요 캔들 부분들 이제 다 넣어주셔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한미 반도체 기준의 흐름
뭐 충분히 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 이 부분은 일봉으로는 이게 뭐 추세가 아직 여전히 긍정적인가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것을 주봉 월봉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뭐 월봉 기준에서는 계속 진행 중인 상태 기준이 돼요. 한미 반도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자, 어제도 지금 아직 뭐 식사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달 꼭 하세요. 남아있는 분이. 매번 남아있는 분한테 얘기를 하면 전달을 안 해. 어제도 분명히 얘기했던 게 뭐라 그랬어요? 방송국 제가 가고 나면은 폴더 정리를 한번 해주든가 아니면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이 폴더 정리하게끔 전달을 해놓으라 그랬죠. 어제까지 제가 어지간한 건 다 폴더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어제 것도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전달하세요. 음. 전달만 하지 말고 실행을 좀 하시라고 좀. 주봉상의 그 흐름도 샛별형의 기준에서 이제 샛별형이 훼손되는 위치로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저 부분도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고 샛별형의 그 훼손 그리고 또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설정을 한다면 어떤 기준이 잡혀요? 주봉 기준에서 샛별형 이후의 흐름에서 이제 하락 잉태형의 기준이 되잖아요. 하락 잉태 확인형의 기준에서의 그 흐름들, 그 라인을 놓고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락 잉태형의 하락 잉태 확인형이 설정이 될 거냐 저 부분인데 이제 8월달 차트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겨서 8월달 차트부터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되면은 불안전성이 있지만 일단은 뭐 저 기준에 캔들 패턴 범위들이 다 설정이 돼 있었고 마지막 자락만 기준을 좀 잡아서 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다소 이제 거래 부분이 이제 애매했던 부분까지 감안을 하게 됐을 때는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초록색으로 샛별형 변형 샛별형의 기준에 이 부분을 초록색으로 설정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변형 샛별형의 기준에서 잘라낼 구간이 사실상 이렇게 돼요. 이 자리가. 근데 벌써 이미 한 템포를 깨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시초가가. 그러면 요 자리에 하락 잉태 확인형이 이탈되면 58,000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 이탈될 때는 하락 뭐 장악형이 아니기 때문에 한 템포를 더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감싸 안고 되돌리게 되면은 양봉의 아랫꼬리는 뭐라 그랬어요? 몸통으로 인식한다 그랬죠. 그럼 양봉으로 인식을 잡을 수 있어요. 또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깊게 받은 상태에서 되돌리는 흐름이 나와서 여기서부터 시초가부터 이렇게 돌리면 이게 뭐가 돼요? 망치형의 기준이 되죠. 망치형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돌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돌릴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오늘이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인데 6만 원 공방까지 다시 나와주면은 이게 사상 최대치 고점이었거든. 그 실질적으로 지금 캔들 몸통의 상단 부분이 여기였고, 응? 그잖아요. 그리고 꼬리의 상단 부분도 여기였고. 그러면 이 6만 원을 돌파할 때의 기준에 예? 주봉상의 기준에서 이 추세가 무너진 추세냐라고 했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 뭐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지금까지 외국 기관들이 쌍끌이로 매수가 들어왔고 그 들어오는 수순에서 뭐 당연히 올해 기준에서의 실적은 뭐 그닥 긍정적이지 않을 거다라는 해석을 다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실적이 뭐 1,000억에서 200억도 아니고 100억에서 이제 29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래 안 좋았다라는 걸 인식하는 범위라서 더 확장 해석하는 거는 오히려 무리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량 부분 이 정도 설정되고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주봉상으로 뭐 충분히 긍정적인 해석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그 주봉의 기준에서의 흐름 이렇게 놓고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월봉 기준도 월봉의 샛별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월봉의 세폐령이.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또 이해를 하고 넘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설정 범위를 마저 또 월봉 부분까지도 놓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봉의 기준 폴더 정리 좀 해놓으라 그랬죠. 차트 좀 잘라놓고 그러면은 폴더 정리 좀 해주시면 좋잖아. 어? 폴더에 전일 잘라놓은 거 뭐 종목별로 이렇게 쭉 있으면 종목이 우리가 많은 게 아니니까 폴더 한번 정리를 해주면 되잖아요. 종목별로. 못 알아들으면 오면은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시라고 같이. 아 진짜 녹화하면서 진짜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고 뭐 들으시는 분들 뭐라고 생각하실 거야. 어?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계속. 하고 있는데 어저께 당장 어떻게 안 돼 있잖아. 어저께 어제 얘기하면서 왜 폴더 정리 안 해놓냐고 며칠째 얘기하는데 안 해놓냐고 하면서 어제 내가 다 정리를 했잖아요. 그죠? 정리를 하면서 오늘 어제 기준에선 좀 해놓으십시오라고 했는데 오늘도 안 돼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본인이 뭘 하고 있어? 요 월봉 차트 잘 보세요. 보시고 음, 저 길이만큼 땡겨가지고 다시 보여드립니다. 23년도 기준에서요. 흐름으로 요 기준에 이제 요 밑에 하단 빼고 그럼 요렇게 빼고 나면은 이제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잡아놓은 그 기준이 나옵니다.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7만 1,000원으로 잡아드렸었네 기존에.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그 7만 3,000원이네요. 7만 3,000원 설정해 놓은 부분 같이 넣어 주시고 그리고 요 기준에서 만약에라도 이제 그 더 미끄러지게 된다면 패턴의 기준에서는 요 정도 라인이 이탈되면 그게 이제 절반을 훼손시킨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잡아드렸고 거래량 부분은 이제 600만 주에서 월 단위 기준입니다. 8천만 주 기준으로 설정을 말씀드린 거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갭에 대한 기준,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7만 3천 원 적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기준에서 이제 샛별형의 기준인데 월봉 기준의 샛별형이 뭐 깨진 게 아니에요. 이탈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오늘 반등 잘 주고 있고 어제 이제 뭐 탄력적으로 반등을 못 줘서 아쉽긴 합니다만 그 시간이 뭐 그렇게 걸릴 만큼의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 자 전체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접근하자라고 그랬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지금 뭐 6만 원 명목 가격이죠. 크게 형성돼 있는 명목 가격인데 그 위치에서 이제 공방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월봉 이렇게 해서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미반도체는 일정 범위의 시름은 덜어놨어요. 꼭 이제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뭐 박순혁이 같은 그런 배터리 아저씨 같은 저보다 2살 어린 친구들이 꼭 뭐 한미반도체 왜 실적도 없는데 저렇게 뭐 500%나 올라오느냐 저런 종목이 폭락해야 된다. 에코프로는 700만 원 갈 거다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제 같은 조정에 그것 봐라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 보긴 뭘 봅니까?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찍고 나서 여전히 추이가 위에 있는데 뭐를 봐요? 거기다가 이 몸통의 종가의 고점이 59,800원이에요. 여기 넘기면 여전히 사상 최대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6만 원 이번 주에 넘길까 못 넘길까 종가상으로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폭풍을 크게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강하단 말이야. 그럼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세 범위 아직까지 정점의 인식이 단 한 번도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왜? 그죠? 자신감 가지시고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시고 대처하시면 크게 무리 없습니다.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검색기에서 그 나와줬어요. 뭐죠? 이제 한미반도체. 요것도 이제 한 칸씩 캡처해서 그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기준처럼 증권사 현대차 증권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제 이렇게 6만 원의 기준에서도 또 그 이전의 기준에서도 또 한미반도체 그 어제 원고에는 검색기에 뜬 가격대가 안 나왔어요. 6일 이후에 검색기에서 뜬 가격 다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도 59,000원에 이렇게 포착이 됐었고, 나도 검색기 통해서 매매하고 수익 좀 내고 싶어야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홈페이지 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기간 중이니까 합류하셔서 수익을 가져가십시오. 어제 같은 날 크게 흔들리더라도 뭐 무조건적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죠? 잘라내고 뭐 밑에 다시 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IT는 기존의 2차 전지를 대처했던 것처럼 IT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정리를 하지 않고 가져가면서 대처한다. 그래서 이제 10월부터 한미반도체를 5% 수준의 비중으로 이렇게 채워드렸었고, 그죠? 그렇게 됐고, 뭐 10월에는 4.3% 비중으로 가상계좌 1억 계좌의 기준이에요. 편입을 했었고, 그리고 여전히 뭐 시장도 그렇게 뭐 월등히 글로벌 시장만큼 강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10월 말 종가 대비해서는 시장도 좀 돌려놓고 있고 우리 종목도 원체 탄력입니다. 그러니까 10월 말 종가 대비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13% 강세예요. 어제 한방 두들겨 맞았다고 해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배 아프다는 식의 이거 봐라 하는 내용들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배터리 아저씨 같이 2차 전지에서 여러분들 자산을 다 깨먹게 하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전략 부분들은 이제는 기억에서 지워버리시고 움직임 가져가셔야 돼요. 오래간만에 뭐 성우하이텍이 8%의 강세를 띄고 있는데 원체 지금 누적 수급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 일부 나왔었다 할지라도 과도하게 이제 미끄러진 부분에 대해서 거래가 이제 제대로 터트려지고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접근할 만큼의 거래 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탄력이 조금 보강이 되고 나면은 그때 기준에서 같이 더불어서 들여다보는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요. 나머지 뭐 IT 쪽 다 좋죠. 뭐 훌륭해요. 오늘의 기준에서도.